안녕하십니까. 제8장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8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명할 수 있고 연구 설계에 따른 연구 대상자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자신의 연구 설계에 맞는 연구 대상 및 연구 대상자를 실제 산출해서 이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집단과 표본에서 모집단이란 population이라고도 하는데 모집단이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대상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샘플을 추출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선정 시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 집단, 이거를 이제 표적 모집단 (target population이라고 한다면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대상 집단을 근접 모집단, 이거는 accessible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에서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 간호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근접 모집단은 연구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일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연구자가 이 간호사를 뭐 100명이나 200명 정도 그렇게 추출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심플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만약 리스트가 확보가 된다면은 이 번호를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추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randomizer.org라고 하는 이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거는 무료 추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리서치 randomizer.org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세트 몇 집단을 할 건지 내가 만약에 실험군 대조군으로 이제 뽑고 싶다 확률적으로 뽑고 싶다 한다면은 실험군 대조군 2개 집단으로 뽑겠다. 그리고 그 집단에는 총 몇 명을 뽑을 것이냐면 64명씩 뽑는다면 이제 64명 그리고 number range 몇 명 중에서 이렇게 실험군 64명 대조군 64명 그렇게 뽑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1번에서 5000번에서 이제 뽑을 것이다. 이걸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가지고 랜더마이저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이제 실험군이나 대조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추출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편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 이제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집단이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제 계층, 스트라타라고 하는데 이걸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층으로 이제 나뉘게 되어가지고 그 계층 자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은 계층별로 대상자를 이제 전체 비율을 골고루 반영을 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리큘럼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1학년에만 편중이 된다면은 그 결과가 전체 학생의 그 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구성하는 뭐 BSN이나 RMBSN을 다 합해가지고 총 1000명이라면은 또 그리고 학생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분포 비율을 골고루 반영을 해서 만약 100명을 뽑는다면 이 100명을 각각의 학년별로 해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포 비율이 15%니까 15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계층별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그 특성이 편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그래서 convenient sampling 해가지고 이제 편의로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임의 추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집단의 대상자를 확률적이 아닌 연구자의 편의성에 의해서 추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소속된 그런 기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본인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제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편리하긴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이제 편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반영할 대표성이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무식이 그러니까 의구심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의 표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좀 주의를 요하고 이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좀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당 표본 추출은 이 표를 보면은 앞에 계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 계층 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때 해서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쿼러 샘플링 해서 이거를 임의로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로 각각의 이제 학년별로 추출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임의로 추출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표본수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포함되는 구성 변수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significance level과 또 파워 검정력이라는 것과 효과 크기 effect siz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미리 지정을 해야 표본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오류를 허용하는 이제 범위라고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0.05 수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연구 결과를 P는 뭐 0.05 미만일 때 이거를 효과가 있다, 유의하다라고 하고 이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처치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류로 이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번 트라이했을 때 이 오류가 5번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5번 미만으로 이 유의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 제1종 오류에 따라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5 수준으로 이거는 미리 정하는 거고요. 검정력이라는 건 처치 효과가 있으므로 이제 있게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확률입니다. 이것은 제2종 오류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제 제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 제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처치가 효과가 실제 있는데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처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재를. 그래서 이거는 제1종 오류보다는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20% 정도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1 베라 제2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확률, 즉 검정력은 80%를 즉 0.80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는 겁니다. 효과 크기라는 거는 실험 처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그 정도를 효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효과 크기는 솔직히 연구를 이미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효과 크기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비슷한 선행 연구를 했을 때 그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효과 크기를 분석 방법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그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입하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나와 똑같은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간 크기의 효과 크기를 이제 정해가지고 그걸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효과 크기가 크게 잡으면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리크루트 해야 할 대상자 수는 아주 조금만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효과 크기를 크게 잡아버리면은 그 충분한 검정력을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주 조금의 그런 대상자 수 가지고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너무 조금 효과 크기를 작게 잡으면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는 너무나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이제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간 크기, medium effect size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정합니다.
그래서 표본수 계산은 코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유태인 있죠. 이제 이분이 통계에서는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책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코헨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코헨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n은 이제 스몰 n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했을 때 한 군 실험군 그 한 군의 이제 대상자 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이제 전체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뮬러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게 알파가 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측 검정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파를 0.05라고 우리가 했고 파워를 0.80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었죠. 그리고 그래서 0.05 그리고 베라가 0.20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이런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효과 크기 같은 경우 얘는 중간 미디엄 이펙트 사이즈 이게 t-테스트로 돌리는 t-테스트 즉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평균값의 차이를 보는 t-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 크기라는 것으로 0.5를 이제 대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면은 한 군에 필요한 거가 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128명이 되겠죠. 이게 이제 코엔의 공식에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64명씩 그래서 총 128명이 나온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IT가 발달해서 이제 G파워 같이 이제 자동으로 코엔의 공식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자동 계산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G파워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 주소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G파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엔의 공식을 G파워를 통해서 자동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ndependent Sample T-Test, 즉 실험군과 대조군이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T-테스트입니다. 그래서 G파워를 다운받아서 여신 다음에 테스트 패밀리는 T-테스트가 들어가고요. 또 Statistical Test에는 이제 two independent means에서 이제 두 집단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제 평균값의 이런 디퍼런스를 이제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측 검증인지 단측 검증에서는 이제 투테일드로 해서 양측 검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는 D가 이제 중간 크기에서 T-테스트 중간 크기는 0.5로 들어가고 유수진 알파는 0.05 그다음에 검정력은 0.80 그리고 알로케이션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제 비율은 1대1로 해서 이제 1로 넣으셔가지고 이제 칼큘레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군 64명, 대조군 63명에서 토탈 128명. 그래서 코엔의 공식과 똑같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간호 연구 본서에는 이제 다양한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뿐만 아니라 페어드 t-테스트나 또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나 카이스퀘어 테스트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이 이제 리니어 멀티플 리그레이션 거기에 대한 연구 대상자 수 계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자의 논문에서의 기술의 예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언제부터 어디에 한 그 병동에서 이게 뭐 본 연구로 시작해서 이제 기간 그리고 그 대상자는 어디에 있는 대상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대상자 수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렇게 단측 검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아까 양측 검정으로 했을 때는 한 군당 64명이 필요했는데 단측 검정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51명 각 군당 51명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탈락할 수 있으니까 탈락률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컨택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 설계만의 연구 대상에 대한 이제 설명 그 논문에서 표현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연구 대상자 수를 G파워를 통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그 틀은 맞춰가지고 한번 쭉 한번 부분 그 학위 논문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8장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